혜택이 훨씬 더 커졌는데요. 세계관 최강자의 청약 통장인 것 같은데. 가입을 안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알고 부동산을 알면 부가 같이 한다. 부가가치세 김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텍센터 김은경 수석입니다. 아, 우리 수석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제가 부가가치세 촬영을 진짜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도 부가가치세를 되게 손꼽아서 기다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난 영상이 저희가 세금 관련해서 다뤘었잖아요. 오늘 좀 다른 내용 또 준비해 주셨다 들었거든요. 더 재미난 부동산 정보들을 이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부동산 정보도 제가 요새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은 부동산 관련한 어떤 또 내용을 전달해 주실 건가요? 첫 시작이라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주택 청약 초보 탈출하기입니다. 청약이라면 사실 뭐 모두의 꿈 아니겠습니까? 청약 로또라는 이야기도 있고.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이나 또 재테크 때문에 청약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정작 시작하려고 하면 좀 너무 어렵다, 막막하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르고요. 뭐 머리 아파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 네. 오늘은 초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청약 관련 용어부터 또 준비를 해야 될 것들까지 다양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청약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을 일단 정리를 하고 가보겠습니다. 네. 청약과 관련된 주택의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그 또 종류가 두 가지나 있어요? 네. 뭐뭐 있어요? 잘 몰라가요. 아니, 저 모르잖아요. 바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입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약간 나라에서 하는 건가? 네. 맞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SH공사 같은 지방공사에서 직접 건설을 하거나 그곳에 재정 지원을 받아서 공급하는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민영주택은 기업에서 건설사에서 뭐 이렇게 하는 네, 건가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에 해당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뻔한 세상 무슨 뭐 높대 캐슬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누가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주택의 종류가 나뉘는 건데요. 네. 청약 방법이나 조건도 그것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공급 주체가 공공인지 민간인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네. 공급 방식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이 있습니다. 특별 공급은 뭐예요? 뭐 특별히 이렇게 싸게 이렇게 공급을 해주나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등과 같이 특정한 자격을 갖춘 무주택자분들만 청약할 수 있고요. 한정적으로 경쟁을 시켜주는 거죠. 특별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보편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일반 공급입니다. 특별이라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좋은 게 있나요? 뭐 특별히 싸게 공급은 아니더라도 그럼요. 뭔가 이렇게 경쟁률이 좀 더 낮다거나. 가격이 경쟁력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내 말 맞았네. 특별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당첨 횟수를 한 세대당 평생에 한 번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딱 한 번만? 네, 특별 공급은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있고요. 굉장히 까다로워서 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보통 일반 공급보다는 경쟁률이 낮습니다. 그쵸. 이게 또 이제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그죠? 더구나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에 각각 청약할 수 있어서 당첨 확률은 최소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고요. 둘 다 발을 이렇게 담가줄 수 그럼요. 있는 거구나. 다만 특별 공급 간의 중복 청약은 안 되니까 특별 공급이 뭔지를 잘 파악해서 공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약간 대학 입시하는 그런 느낌도. 맞아요. 특별 전형. 하지만 네. 중복 청약은 특별 공급끼리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죠. 추가적으로 또 해주실 말씀 있나요?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은 항상 기억하실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네. 모르시나 보네요. 그거 알죠. 군대에서도 그렇고 이게 주택 청약 통장 교육 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기간? 청약 통장이 필요합니다. 그거 있어요. 수성님. 이게 있어요. I have. 그러니까 청약 통장에 대해서 우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저도 하라니까 했지 그게 뭐가 뭔지는 잘 모르긴 해요. 통장 종류만 해도 4가지로 나뉘는데요. 4가지나 종류가 있어요? 네. 이건 또 몰랐네. 네. 뭐 있어요?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저축이 있고요. 청약 저축. 그리고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금이 있고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할 수 있는 청약 부금이 있고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있습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통장은 이제 신규 가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그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하라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기존에 네. 이미 다른 통장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다. 2015년에 딱 성인이 돼가지고 저는 주택청약 종합인 것 같아요. TMI네요. 주택청약 종합 저축이나 또 네. 다른 통장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본인들이 어떤 주택에 청약하실 수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보다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을 고려를 안 했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뭐 현재 기준으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하면은 이거 뭐 만능 마스터키인가요? 네,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래서고요.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니까 복잡하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은행별로 한 4-5개 만들어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인당 1개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고요. 네. 매달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많이 내면 더 좋나요? 이 부분 또 많이 궁금해 하세요. 네. 많이 낼수록 좋은 거냐? 그 우리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용어 있거든요. 무언가 되지 않는다면 돈이 부족하지 않았나를 생각해봐라. 오, 네. 많이 낼수록 좋은가? 네. 이 부분은 국민주택의 경우 1회차 가입 금액을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청약 통장을 얼마나 오래 또 많이 납부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로 10만 원을 납입을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유리하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아까 MZ세대도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여건에 맞춰서 부담스럽다면 2만 원부터라도 일단 연체 없이 납입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일단은 뭐 꾸준함이 가장 네. 중요한 거고요. 시작이 중요하고요. 2만 원씩이라도 넣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 같은 청년을 위한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더 좋은 거예요? 일반 청약 통장이랑 차이가 뭔가요?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사실상 기능은 똑같은데요. 아. 하지만 기존 통장보다도 우대금리를 더 주고 오. 또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있기 때문에 연령과 소득 이런 자격 조건만 되신다면 가입을 안 하실 이유가 없겠죠. 청년 그 우대형 통장 외에도 특히 올해 2월에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혜택이 어떻게 돼요? 혜택이 훨씬 더 커졌는데요. 연령 조건은 기존대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인데 연소득 요건이 3,6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완화가 됐고요. 연 이자율은 최대 세전 4.3%에서 4.5%로 더 높아졌습니다. 더 많이 주네요. 납부 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아졌고요. 오. 또 이 청년 통장으로 당첨이 되면 세전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격만 되면 가입을 하시고 기존의 다른 청약 통장을 보유하셨더라도 갈아타기를 제안드립니다. 세계관 최강자의 청약 통장인 것 같은데. 가입을 안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이 되고요. 그 통장이 아니신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갈아타기를 알아보실 만합니다. 와, 정말 숨도 안 쉬고 하나하나 이렇게 딱딱딱딱딱 짚어주시는 우리 수성님 꼬트! 청약 통장만 있다고 해가지고 뭐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입주자 모집 공모일 현재 기준으로 네.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거나 일정 자격을 갖춘 세대주인 미성년자면 얼마든지 청약할 수 있는데요. 다만 1순위 조건의 경우에 지역에 따라서 최소 6개월부터 2년의 경과 기간이 필요하고요.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요. 통장을 가입한 지 통장을 가입한 6개월에서 2년이 경과했어야 하고요. 네. 또 지역과 면적에 따라서 납입 인정 금액이 지역별의 그 최소 예치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때 1순위 청약 자격을 갖게 됩니다.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좋겠네요. 맞아요. 최대 1,500만 원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1,500만 원은 당연히 큰 돈이지만 꾸준하게 붓다 보면은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이라도 네. 가셔서 통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통장을 이렇게 미리미리 만들어주는 것도 너무 좋겠네요. 2만 원이라도 네. 미리미리 가입을 하면 미성년 자녀분들이라도 청약 자체는 만 19세 이후에 가능하겠지만 통장을 마련을 하면 적은 금액이라도요. 꾸준히 이게 쌓여서 나중에 청약 자금으로 바로 활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어떤 하나의 무기를 이렇게 네, 재테크를 위한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자, 그러면 그 청약 당첨자는 도대체 이거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조금 다릅니다. 아, 이게 또 다르구나. 네, 국민주택은 순차별 방식이라고 해서 주택 규모에 따라서 무주택 기간, 그리고 납입 총액, 그리고 납입 횟수에 따라서 그 순차별로 당첨자를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순위에 가면 이제 추첨 방식으로 선정을 하는 건데요. 민영주택의 경우는 이제 지역과 주택 규모에 따라서 가점제와 추첨제 두 가지 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추첨제는 당연히 어떤 방식인지 뭐 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호잇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방식일 것 같은데, 가점제는 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점수가 필요합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그리고 부양 가족 수,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데요. 만점은 84점입니다. 총점에 가까운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민영주택을 노리는 분들이라면 일단 내 점수가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택이 없이 산 기간, 부양 가족 수, 이게 주택 청약 가입 기간 이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보는 거네요. 네. 제가 뭐 집이 부산이에요. 그럼 뭐 서울 가가지고 살고 싶어요. 네. 서울도 이렇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건가요? 순위 내에서는 안 됩니다. 주택 공급은 이제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거주하는 청약자에게 우선 공급을 하고요. 미달이 발생할 경우 다음 순위에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자에게 공급되는 순서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뭔가 진짜 약간 청알못에서 좀 청자랄로 좀 거듭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정말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부동산으로 오늘 첫 화기 때문에 준비를 좀 했고요. 아무래도 경력이 다르잖아요. 우리 수성님은 지상파 온갖 그 부동산 그 채널들 묵상 찍고 다니셨잖아요. 그죠? 청약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하나면 A부터 Z까지 일단은 공부가 끝나신 것 같고,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죠. no pain no gain. 청약 통장이 없으시다면 오늘 바로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어떤 청약의 기본 개념을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보다 심화된 과정, 실전 청약에 대해서 꿀팁부터 다양한 정보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릴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은경 수석님을 주택 청약 1타 강사로 만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세금을 알고 부동산을 알면 뭐가 같이 한다? 부가 같이 한다. 부가 같이 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